어제는 응급실 콜 받는 날이었다. 자기 직전까지 콜이 있어서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다행히 자는 동안 콜은 오지 않았다. 타고난 쫄보라 내과 당직 설 때 당직실에서도 그랬고 펠로우 시작한 초반에도 자다가 조마조마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 요즘 토퍼를 산 뒤로는 중간에 자다 깨는 빈도가 많이 줄었다. 어제는 안 깨고 쭉 잤다. 토퍼 깔기 전에는 매트리스 굵은 스프링이 몸에 박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푹신푹신하다. 메모리 폼이라 너무 푹신한 것 같긴 한데 23만원에 이 정도면 해자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다시 잤다. 머리는 곱슬이 아니라 파마를 했다. 가격이 15만원이나 했다. 미용실에서 파마한 날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파마한 지 하루 만에 스타일이 바뀌었다. 미용실에서 그냥 뜨거운 바람으로 앞으로 말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또 속았다. 옛날엔 이거 입고 진짜 잘 잤는데. 평소 경찰 663에게 호감이 있던 그녀는 나쁜 마음 없이 그의 집에 몰래 찾아가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중경삼림이다. 많은 영화 리뷰 채널 중 나의 감성을 울리는 와사라는 채널인데 이걸 라디오처럼 들으며 출근하면 머릿속이 차분해진다. 메탈은 커피나 술처럼 각성 효과는 있지만 미래에 써야 할 에너지까지 끌어다 쓰는 느낌이라 금방 지친다. 나도 병원 밖으로 출구되고 싶다. 아니다. 집 살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지. 오늘따라 아침 공기가 시원하다. 기분이 좋아진다. 근데 좀 졸리다. 오늘 바쁜 날인데 굿모닝 응꼬를 깜빡했다. 좀 참았다가 점심 먹고 가야겠다. 오늘은 금요일이다. TGIF가 나 초등학교 때였나?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Thanks God it's Friday 라는 뜻이라고 누가 알려줬었다. 금요일이 좋은 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계 공통인가 보다. 초중딩 때는 금요일은 놀토를 기다리며 등굣길부터 행복했었고 고딩 때 금요일도 집 가는 날이라 나름 행복했었고 사실 고딩 때 제일 행복했던 날은 따로 있었다. 이거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경 양탕 먹는 날이었다. 아, 유경 얘기를 꺼냈으니 그냥 썰 좀 풀어봐야겠다. 유경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박사가 나오기 직전 양념탕수육에 고조 할배뻘 되는 곳인데 조리하는 곳이 동남아 로컬 식당처럼 비위생적이었지만 완전 뜨겁고 몰캉몰캉하지만 치킨 소스도 아닌 게 맵지도 않은 뻘건 소스에 버무리고 콘슬로를 위해 뿌려진 양은 대짜시키면 돌도 씹어먹을 나이였던 고딩 때에도 장정 5은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던 그런 탕수육을 파는 집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기숙사에는 새콤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연히 정문은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지키고 있어서 배달원 아저씨 그림자도 비추면 안 됐고 벽에 무언가 닿기만 해도 새콤을 울렸다. 양탕을 먹는 날은 1, 2차 야자 끝나고 10시 정도에 샤워실에서 대충 씻고 애들끼리 돈 모아서 양탕 배달 작전 계획을 짰다. 항상 했던 방법이긴 한데 1층은 여자 기숙사라 들어갈 수가 없고 2층은 방범창을 설치해서 안 되고 3층이 유일한 접선 장소였다. 방 하나 창문을 뜯어내고 빨래 가방에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연결해서 줄을 길게 늘이면 배달원 아저씨도 원투데이 하신 게 아니라 사감 선생님께 들키지 않게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기숙사 뒷벽으로 이동을 하셨다. 빨래 가방에 돈을 넣고 3층 창문에서 아래로 천천히 줄에 매달린 가방을 내리면 아저씨가 돈을 챙기고 거스름돈과 양탕을 넣어주시고 떠났다. 단 벽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상체를 창문 밖으로 살짝 내밀고 팔을 뻗어 도르래처럼 만들어서 절대 가방이 벽에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 양탕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탕수육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기면서 파가 갈리기 시작했다. 박사는 유경에 비해 소스가 찐득찐득하지 않고 습기가 넘치지 않아 탕수육의 바삭함을 유지시키는 장점이 있었다. 나는 유경파였는데 박사도 나쁘지는 않아서 아쉬워도 괜찮게 먹었다. 내가 유경파인 이유는 입맛이 길들여져서도 있겠지만 양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대학교 어느 동아리에 악랄한 전통이 뜨거운 유경양탕 대짜를 사발로 마시는 거였다. 그때는 그랬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맛이 생각나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찾아보니 둘 다 없어지고 마시네라는 전국 체인이 생기고 메뉴도 피탕, 김피탕 등등 많아졌지만 김피탕 맛있다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한 입 먹고 이건 양탕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었다. 양도 적고 가격은 왜 그렇게 비싼지. 대자는 그 당시 양탕은 전부 멸종해버린 상태지만 혹시 서울러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서울에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말한 식감과 비주얼에 근접한 양탕집을 주변에 알고 있다 싶으면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다. 말이 좀 샜는데 전세계 공통인 줄 알았던 TGIF는 지금은 적용이 안 된다. 오전에 투석실, 외래, 행여나 있을 응급실 콜, 협진 보고 이번 주는 점심 컴퍼 발표 준비도 해야 된다. 바빠서 그냥 발표 준비는 어제 마무리한 걸로 하기로 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해도 되는 날이 언젠가 오겠지? 외래를 꼴랑 3명 보고 힘들어한다. 나는 로컬 나가면 망할 것 같다. 세 번째가 교수님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과장님 거를 1번으로 하는 게 모양새가. 나는 꽃머다. 환자 케이스 순서가 교수님 짬순으로 돼 있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다. 오늘의 도시락은 삿포로다. 어른이 오지 않으셔서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 교수님과 나의 짬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수님이 하는 걸 흉내라도 내지 못한다면 나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환자가 나에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이야기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고 쓰다가 고소당할 수도 있고 컴퍼가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나름 필사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이번 주는 참 빨리 갔다. 내가 선택하긴 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나는 던져졌고 전혀 건태로울 수 없었던 힘들었던 일하는 한 단어로 끝내기에는 뭔가 조금 억울한 전공의 3년은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좋은 추억은 아니었던 것 같다. 군의관을 마치고 5월턴으로 대학병원에 들어갔고 편하게 있으라고는 했지만 전혀 편하게 있을 수 없었던 1, 2년차 당직실의 기억. 코를 유난히 심하게 고는 선생님이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코 고는 소리는 정말 쥐약이라 그 선생님과 당직만 겹치지 않기를 기도하며 매달 냉장고에 붙어있던 당직표를 확인했었던 기억. 4달간 병동 당직서며 카디오, 네프로층은 중증도가 높아서 싫고 GI, 풀모 및 마이너 내과 분과층은 환자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서 싫었던 기억.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병동이 전부 풀로 꽉꽉 차고 간호사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떠나고 병동도 많이 닫고 그때 진짜 지옥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12층 B병동의 조그만 스테이션이 그리워지기도 하는 게 내 머리가 참 많이 나빠졌다는 게 실감난다. 12층 B병동에 오후 6시가 돼가면 노을이 지고 스테이션이 누르딩딩한 색으로 변하면 아, 칼퇴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초조해 했던 기억. 들어온 지 겨우 4달 됐는데 중환자실 당직이 넘어오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심리적 압박감을 정말 세게 받았다. 폐혈성 쇼크, 각종 부정맥들, 새벽 1시에 병동에서 환자 토혈한다고 전화와서 빨리 오시라고 하면 아 힘들어 죽겠네 하며 가보면 바닥이 전부 피로 범벅이 돼 있고 스테이션 처치실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멘붕이 왔었던 기억. SB 튜브 넣고 중환자실 밀어넣고 디발로닝 해줘야 되는데 말타는 전화도 안 받고 그냥 그 환자 옆 베드에서 선잠을 자며 시간 되면 깨워달라고 했던 기억. 그리고 아침에 교수님이 환자를 보고 극대노로 하셨던 기억. 주치의 환자 너무 많아서 환자 파악 제대로 못하고 환자 나빠져서 교수님 입에서 욕 나오고 환자 좋아질 때까지 오프 잘라버리겠다고 하고 나는 나대로 때려치고 나간다고 했었던 기억. 2년차가 되고 아랫년차도 많이 들어와서 그래도 1년차 견디느라 고생했다고 우리 년차 애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회식도 하고 좋아했는데 2년차가 되니 응급실도 넘어오고 당직수도 거의 줄지도 않고 분위기가 안 좋았던 기억. 메레디스가 인턴 근무 첫날 환자가 시절을 하고 담당 스텝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간호사들이 인턴에게 다 노티하는데 그 현장에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의사잖아요. 빨리 오더를 줘요 하는 그 눈빛들. 차라리 내가 오더를 받고 액팅을 하고 싶다는 압박감들. 그레이 아나토미를 보고 있으면 나의 전공의 시절 이야기였다. 인생의 전성기라는 걸 누가 정해놨나. 운동선수들은 기록들이 있어 소위 리즈 시절이 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기록들로는 기록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아폴로와의 대결에서
세컨드를 봐주겠다고. 복싱 선수로서는 전성기를 훌쩍 넘은 동네 체육관 스파링 전용 복서였던 로키의 냄새나는 자취방으로 찾아간 미키에게 로키가 했었던 말처럼 우리의 전성기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나의 전성기는 이때야라고 정해놓는 순간, 그 순간은 마음속에 찬란하게 빛나겠지만 그 전성기 시절이 아닌 나는 어쩌란 말인가. 전성기는 필요 없다. 그냥 내 인생에서 나는 항상 현역으로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 내가 40이 돼도 나는 현역일 것이고, 내가 꿈꾸던 세계 일주를 하는 시기에도 나는 내 인생의 현역이다. 죽기 직전까지 나는 내 인생의 현역으로 남고 싶다. 갈게. 가요. 수고했어. 주말 잘 보내고. 브이로그 시작했구나. 갔다 올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가실 분은 1번 출구를, 철도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2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서울에서 바베큐 하기로 했는데 대전역에 이런 게 생겨 있었다. 정동라면은 지나칠 수 있지만 겐로쿠는 지나치기가 좀 그렇다. 저 키즈네 우동 더블로 하나 주세요. 네. 문화동 본점에는 트리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더블까지밖에 없다. 대전역 디버프를 받은 듯하다. 10분이요? 양도 많고 국물에서 나는 진한 대파향이 좋았다. 기차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아서 엄청난 속도로 먹었다. 나는 사실 우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밍밍하고 뜨겁기만 한 국물에 면도 탱글탱글해서 미꾸라지처럼 미끄러지기나 하고 씹는 맛도 미끄덕미끄덕. 근데 여기는 처음 먹었을 때 구운 대파향의 향이 아 이거다 싶었다. 밍밍할 수도 있는 인생에서 대파향 정도의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차 때문에 10분 만에 다 먹으려고 서둘렀는데 나에게 5분이면 더블 한 공기 뚝딱이었다. 잘하는 게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부산으로 가는 KTX 147년차입니다. 성심당이다. 먹고 싶다. 참았다. 부식 자판기다. 당직실에는 거의 항상 부식이 있었는데 주로 내가 당직 싸면서 많이 먹었다. 열심히 일하며 먹는 OS, 쿠쿠다스, 초코와인, 버터와플은 0칼로리인 줄 알았는데 10kg가 쪘다. 먹고 싶다. 참았다. 기차가 느리게 간다. 기차가 결국 섰다. 한창 동아리 할 때 공연 전에 항상 듣던 말이 공연 중에 서면 빠따 맞는다는 말이었다. 빠따를 맞을 수는 없다는 일념하에 내 스틱이 부러졌을 때도 곡은 멈추지 않았다. 광명역이다. 언제쯤 다시 여행 갈 수 있을까? 개꿀이네. 기차가 지연됐다고 다음에 탈 때 할인을 해준다고 한다. 장삼 나 도착. 내가 먼저 장 보고 있을까? 아 어디 말하는지 알겠다. 오케이. 아는 척하는 게 입에 붙었다. 나는 서울역 롯데마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일단 나갔다. 바베큐는 역시 목살이다. 양갈비도 하나 샀다. 하나 더 샀다. 인당 2개씩 여기서 골라서 그냥 빠는 거 아니야? 그치. 로제 맛 좀 볼까 우리도? 로제 맛있어. 여기 3%. 나 그럼 그냥 이거 하나만 살까? 하나 뺄래. 아니면 소주를 한 병을 사던가 그냥. 그렇게 취하고 싶으면. 와보면 알아. 내가 다 세팅해놓고 있어 지금. 우영 굿굿. 우양 이때. 터치는 그럼 부탄가스도 샀어? 그거 내가 다 졸라 힘들게 샀어. 아또 돈을 맡겨야지 되더라고. 형 그럼 전문의 불편증 걸었어? 혹시 내과 전문이세요? 네네. 내가 찾아야 돼? 떠가서 해봐. 오! 산 거야? 우와. 그거 잘 붙는다. 아니 안 붙네. 남의 손 가고 그랬을 때 사진이 없는 건 그때 스마트폰 안 써서 그런가? 사진을 안 찍었어 그냥. 우리 맥주 한잔 해야 되지 않나? 바베큐 재미없어 생각보다. 바베큐 재미없는 것 같아. 벌써 질렸어. 나 재밌는데. 그냥 고깃집 가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짠하고 있는 거 사진 한번 찍을까? 그래? 그러기 위해서? 또 인스타로. 인스타충과 유튜버충이 만났어요. 고기는 어차피 장식이야 장식이고. 그럼 이제 고깃집 갈까? 고기 굽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감이란 게 있거든.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큼 먹었는지 좀 보이지. 와, 뭐 먹었어? 존나 맛있어. 양 아니면은 목살. 롯데마트에서 목살 1kg를 샀어야 했다. 정말 맛있었다. 그럼 내가 볼게.
응? 체인지? 응. 오케이. 나 근데 이렇게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진짜 얼마만이냐? 주치에 몇 명 오는 줄 알아? 몇 명? 70명. 아. 근데 그래도 편하지 않아? 그래? 근데 주치에 70명이면은 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 일하던 데 있잖아, 부천. 거기도 주치 50명씩 봤어. 로컬은 헬이다 확실히. 그러다 근데 문제 좀 생길 것 같은데. 뭔가 이벤트 생기고 막 이러면 좀 이 고기 한 구니까 이게 좀 캠핑이 좀 재밌네. 아니 형 이제 불이 좀 스테이블했어. 아니 그리고 양갈비 올리면 기름 떨어져가지고 아. 그런데 지금은 스테이블해. 이러면은 그 쉬워? 대체를 술 취한 거 오랜만에 한번 많이 보자. 먹을걸? 대체를 술 취한 거 오랜만에 한번 보자. 네, 이 노래가 내 기억으로 내 초등학교 5학년 말쯤에 히트 쳐갖고 6학년까지 갔거든? 아니야, 나 중2 때야. 아니야, 이거 나 중학교 때 나왔어. 그 추운 노래야. 아, 진짜 아니야 형. 왜냐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근데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걔가 이 노래 춤을 췄었어. 드레스를 입고. 포트킨 뜯어야겠다. 형 우리 이거 다음에는 그거 어때? 거리진 어때? 거리진? 아, 나는 사실 내가 어떻게 틀렸는지도 몰라. 어떻게 들렸는지 아, 형 사회에 있을 때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다. 그렇지. 내가 출근할 때 옛날에는 맨날 이 노래가 이러고 너무 싫었어. 왜? 나 맨날 들으니까. 아 야, 이런 날이 다 오네. 난지에 이렇게 울려팔 보컬인데, 보컬? 너무 딥해지잖아? 그러면은 이게 인디가 된다고. 아 인디. 그 인디 말하는 게 그 특유의 찌질한 인디들 있잖아. 그렇게 돼버릴 우려가 있다고. 그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지 돼. 무슨 말인지 가지. 댓글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더라고. 그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아. 댓글을 다는데 맞아. 그렇게 되면은 인디로 가는 거야 나는 계속. 매니아만 남을 수가 있다. 구독자 2만 명에서 더 이상 안 늘더라고. 그래서 뭔가가 필요하지. 33살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구독자가 지금 1000명 넘어서 광고가 보기 시작한 거는 한 8달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도 오히려 그 전에가 뭔가 영상 편집할 때 크게 부담을 안 갖고 뭔가 시간 지나갖고 내가 봤을 때 내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을 하면서 뭔가 만드는 재미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 약간 1000명 넘어가고 조회수 막 몇십만 되고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약간 내가 봤을 때 재밌을 것 같은 영상보다도 뭔가 구독자들이 좀 좋아하는 거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거기다 플러스 더 최악은 나레이션은 내 생각을 말을 해야 되는데 뭔가 약간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말하면은 구독자들이 싫어하겠지 하면서 좀 다르게 바꿔서 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그냥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유튜브가 이게 어차피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밖에 안 올리니까 한 달에 한 290달러 정도 들어오거든. 세금 떼고 나면은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크게 막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침낭을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다. 우영은 오늘 당직이라서 병원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남이는 당직도 아닌데 응급수술 생겼다고 아침 일찍 들어가고 우영도 내시경 당직이라 병원으로 간다고 한다. 일단 좀 씻자. 목욕만요. 8,000원이에요? 홍대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목욕탕이 여기라 그냥 왔는데 내가 가본 목욕탕 중 제일까진 아니어도 상당히 구렸다. 특히 목욕탕에 있는 화장실에서는 정말 토할 것 같았다. 응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더럽고 혐오스러워하고 화장실에 빛나는 타일과 인위적인 향이 나는 방향제는 쾌적하다고 생각한다. 그 목욕탕 화장실에는 응꼬만 있고 빛나는 타일과 방향제는 없었다. 안녕히 계세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동네는 무슨 국밥집도 없어. 여기가 연트럴파크 맞나? 연트럴파크였던 것 같은데. 뭘 먹지? 이거 유명한 데 아닌가 여기? 망원동 티라미수. 여기 엄청 비싼 데 아닌가 여기? 밥 먹을 데가 없어. 용서 없어. 안녕하세요.
아직 오픈 안 했어요? 네. 24시간 영업이라고 써 있는데 오픈만 하고 영업은 안 하시는 듯하다. 오, 해장은 라면이지. 오, 맛있을라나? 와,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이 비싼데? 나가사키 짬뽕은 22,000원이네? 먹을 데가 없어. 굶어 죽겠는데 이러다가? 느낌이 있는데? 짱같다. 저희 여기 몇 시부터예요? 저희 11시부터. 11시요? 아, 30분 남았네. 혹시 시작했나요? 저희 11시 반부터예요? 네. 얼리버드는 먹을 게 없어요. 운동 돼지불백. 안녕하세요. 역시 한국인은 돼지불백이다. TV에도 몇 번 나왔다는데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돼지불백보다는 더 맛있었다. 연탄으로 돼지를 익힌다고 돼 있던데 불맛도 느껴지는 것 같고 맛있었다. 무엇보다 보통 이런 데 오면 고기가 밥보다 적어서 싸먹을 때 비율 조절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생각보다 꽤 많았다. 밥은 다 먹었는데 고기가 남아있는 행복한 상황이 되었다. 아, 배불러. 그리고 이만큼에 가격도 8,000원이면 한양에서 싼 편 아닌가? 한양에는 신기한 게 참 많다. 옛날엔 나도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발랄함은 뭐지? 엉뚱함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참 가볍고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낙서와 같다. 우리 인생은 낙서와 같을 수 없다. 어릴 때라면 모를까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것도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이 항상 따라온다. 학교 다닐 때 책만 보는 아이가 있었다. 나는 그 애가 참 신기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재미도 없어 보이는 소설책을 가만히 앉아서 편안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전교에 한 명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우리 반이었다. 애들은 걔를 놀렸다. 걔를 놀리지 않으면 애들이 우습게 보았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근 1년 동안 왕따였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공부를 잘하기 전에 사람이 되라.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최선을 다해라. 무슨 격언처럼 탈무드처럼 곱씹어볼 내용도 없이 짧고 간결하다. 불변 타당의 진리인 것처럼 나도 그러려고 노력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적당히 노력했다. 해보니 안 되길래 그냥 때려쳤다. 그리고 지금도 그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 집단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 컨트롤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말들.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다. 나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다. 반이 바뀌면 친했던 친구도 방학이 지나고 나면 아는 척하기 뻘쭘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나에게 맞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런 걸 엉뚱하다고 하지만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해본 적은 없지만 리니지 1에서 캐릭터를 만들면 원하는 스탯이 나올 때까지 주사위를 굴렸었다. 무슨 직업은 무슨 스탯이 18이 나와야 된다고 하며 몇 시간이고 굴린다. 18덱스 군주가 떠도 그냥 주사위에 굴려서 없애버리고 18 스트렝스 군주도 주사위에 굴려버리고 오로지 18콘 군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8콘이 아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낙서처럼 지울 수 없는 것들 투성이지만 나의 가끔 터지는 엉뚱함까지도 18콘 군주 흉내를 내기 위해 숨기고 싶지 않다. 착하다는 것과 호구 같음의 사이에서, 착하다는 것과 예쁘지, 잘생기지 않음의 사이에서, 착하다는 것과 개성이 없음의 사이에서, 착하다는 것과 아싸와의 사이에서. 착하다는 건 좋은 건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긍정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 사람 사는 건 길어야 100년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건 그 절반도 안 되는데 무엇하러 그렇게 인상 쓰고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사회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다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그 사이에서 항상 갈팡질팡한다. 맛있는데? 사실 폰 충전 부탁하려고 온 달콤 커피인데 뭐 시킬지도 모르겠어서 허니몽을 시켰는데 꿀맛이 진하다. 밑으로 갈수록 꿀맛은 안 나고 자몽의 신맛이 강하게 났다. 잘 저어서 먹었어야 했나 보다. 그래도 초반에 꿀 빨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다.
후반부 신맛이 너무 강해서 마시기 힘들더라도 그래도 초반에 꿀 빨았던 꿀의 진한 맛에 허니몽을 다음에도 다시 시키게 될 것 같다. 홍대 입구점답게 극장한 그림이 멋있었다. 공짜로 받은 건데 너무 시다. 인디 영화는 솔직하면서도 가볍고 동시에 가볍지 않아서 좋다. 이날 서울 최고 기온이 28도였다. 너무 더웠다. 너무 더워서 폰이 꺼져버렸다. 나도 폰처럼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쉬고 싶다. 폰 팔자가 상팔자다. 얼른 충전해서 다시 깨워야겠다. 하긴 그동안 이 녀석 몇 달간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서 미얀마로 날아가고 싶은데 나는 대전을 가야 된다. 안녕하세요. 저 수제 초코파이 하나만 주세요. 배가 부른데 서울역에서는 풍년제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 결국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하나를 사버렸다. 개당 3,000원인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